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됐는데요. 다만 주요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1%대 낙폭을 보인 데 비하면 우리 증시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또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악재가 터지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로 오늘장 마감했는데요. 불안해 보이기만 하는 지금 시장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같은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적풍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도 장이 안 좋았지만 오늘도 장이 엄청 안 좋았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각오를 하고 매일 장을 보지만 그래도 또 하락하면은 또 아쉬운 거는 되게 남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업종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아있는 업종들은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또 오늘 제가 체크를 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잡아드릴 거고요. 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종목을 내일 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좋은 내용들과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진단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알차게 1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준비한 내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뉴스들을 보니까 조금 전에 북한에서 뭐 미사일 발사, 뭐 포 사격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의적인 부분들이었다. 방위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과연 내일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 그런 사항들인데요.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몇 년 전처럼 우리나라 증시에 충격적인 그런 요건들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무뎌진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은 한 달 안에 보통 반등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그렇게 뭐 위험한 것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 이제 곧 협상에 들어가죠.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협상 결과를 우리가 협상 결과를 알게 될 때쯤이면은 이미 우리나라 증시 장 다 끝나고 아마 주말이나 돼야, 아니면 뭐 금요일 밤이나 새벽이나 이때쯤 돼야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도 대량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매수하는 듯 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계속 매도로 돌아섰고, 심지어 마지막 시간의 거래까지 매도를 하면서 어제하고 오늘은 개인만 샀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한 그런 상태가 이틀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미중 협상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는가. 그죠? 우리보다 저보다 똑똑한 어떤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감지를 하고 지금 미리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그 리스크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요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첫 번째로는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미 노딜, 뭐 빅딜도 아니고 스몰딜도 아니고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이번에도 혹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도 야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전례를 보였다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에. 그래서 노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북핵 문제와 무역협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재선을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한 지난주였나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미중 협상 전에 중국이 미국에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양보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미국도 오케이 즉각 합의를 하겠다라고 내용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굉장히 좋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곧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내용들을 트위터로 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며칠 뒤에 갑자기 돌변을 가지고 세금을 인상하겠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로 과연 이게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협상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본인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에서 아무도 나 몰랐어요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증시가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심 쓰듯이 이전에 관세 매기기로 했던 10%에서 25%로 올렸던 부분들만큼만 다시 철회하면서 다시 모든 협상을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우려가 지금 뭐 전부 다 될 수도 있고 일부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번에 미중 협상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 그죠?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용들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변동성 지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와의 그런 차이점을 이용해서 만든 지수인데 외국에서는 요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공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은 지수가 치솟습니다. 실제 뭐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공포 지수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변동성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증시의 그 상승 하락폭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거나 그럴 때는 치솟거나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 코스피 지수랑 뒤집어져 있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삐죽 치솟은 부분이 있죠. 저 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11월 달이에요. 작년 11월 달 우리 증시 바닥을 깨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에 나온다고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나 시장의 전망, 그런 뭐 시황 같은 것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증시가 하방을 깨고 내려가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 올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죠? 뉴스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시장은 오히려 그때를 지나고 나서 좋은 흐름이 나와서 1월달 올라갔죠. 2월달 올라갔죠. 3월달 올라갔다가 약간 4월달에 주춤하고 5월까지 왔지만 어쨌든 증시는 그 뒤로 쭉 우상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15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오늘 15.3 정도 돼 있어요. 요 15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증시는 약간 바닥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 자체가 15포인트보다 낮게 있다. 뭐 13, 14, 뭐 12 이 정도 구간에 있으면은 좀 얼마 투자하시면서 아직까지 시장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15포인트를 넘어서부터는 좀 더 하락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기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시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약간 증시가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전에 있었던 작년 10월 달, 11월 달과 지금과 비교하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그때에 비하면 한 100배 정도는 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주변에 막 좋은 얘기 하나도 없고 막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굉장히 좀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우리 증시 자체가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은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으나 거기가 마지막이다. 거기 마지막이고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증시는 5월 달에 나올 만한 악재나 약재들은 이미 한 번 다 액땜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마음 편안하게 가지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코스피 지수만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난 4월 17일 이후로 그죠? 4월 1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중간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쭉 내려가고 있고 그죠?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현재 부근의 가격이 뭐 아까 오늘 종가가 2168포인트인데 여기가 내려오니까 막 어제만 하더라도 뉴스가 뭐 2200포인트를 깨고 막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전 2200선이 무슨 의미를 가진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 보시는 분들께서 야 이거 무슨 일 났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어제 그 유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 미국 증시 하락 이런 게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나와서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일반인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너무나 좋아서 막 좋은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경제 지수가 잘 나왔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항상 고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2018년도 1월 달 뉴스를 보시면은 그런 장밋빛 전망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작년 10월 달, 11월 달 부정적인 뉴스가 정말 가득했을 때 투자하신 분들만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만약에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그 자리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큰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잡아드리는 방향 안에서는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잘 그렇다고 해서 테마주나 이런 거 고점에서 짜라 들어가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항상 위험한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적당히 하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우량주 바닥에서 사놓으면은 20, 30%짜리 구간들 가볍게 나오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돼서 시장이 만약에 좀 안 좋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손 떼고 나가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 했어요. 혹시 만약에 이번에 사람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달, 11월달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락장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금을 많이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웬걸? 어제와 오늘 양 시장의 주 매수세들은 개인이 그냥 아주 모든 종목들을 그냥 다 매수할 정도로 순매수로 마감이 됐어요. 그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매수 여력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겠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시장의 반등이 나오려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했고요. 지금처럼 하락장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하락장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오늘 보니까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이어지는 공통적인 패턴들인데요. 약세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우량주가 아니에요. 물론 우량주도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실한 장에서는
오히려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예전에 저는 1,000억 원 미만의 종목들을 중소형주라고 이렇게 막 했었었는데 이제는 1,000억 원도 아니고요. 한 600억, 500억짜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오늘 장중에 20%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쭉 해보면은 10중 8구가 소형주들이에요. 그리고 뭐 우선주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국일재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핀 테마로 엮이면서 다른 그래핀 테마 관련주까지 움직여버리는, 이게 약간 주객에 좀 전도된 모습들이 있는데 원래 이 테마라는 게 어떤 이슈가 하나 딱 터지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게 이게 이 순서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기업이 하나 잘 되니까 그거랑 관련된 종목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의 시가총액 보면은 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테마들도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날 수익을 내셔야 된다고 하면은.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럴 때는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 잊지 마시고, 우량주는 이런 하락장에서 시세가 나는 구간이 아니라 이런 하락장에서는 사 모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그런 것들도 최근에 분위기들이 많이 좋죠.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본다라고 하면은 요것들은 뭐 저의 투자 기준이랑 많이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주가가 급등한다 그래서 막 중소형주 이런 거 막 비중 많이 들어가서 막 그런 건 저의 스타일은 아니고, 전 여러분들께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누구나 알 만한 재료에, 그리고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정석이라는 방향입니다. 바로 뭐냐면 정책주예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이슈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로 정책 발표, 그리고 이제 개별 호재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개별 호재부터 보면은 그거예요. 개별 호재는 뭐 뭐뭐뭐 기업이 무슨 뭐 수주를 했고 실적이 잘 나왔고 뭔가 수출을 했고 막 그런 거 있죠. 개별 호재.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신약 물질을 개발했다. 뭐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것들. 그런 게 개별 호재에 속하는데 어쨌든 호재 나오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호재 나오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종목들의 호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몰라요. 각 기업들의, 제가 기업의 담당자가 아닌데 기업들의 비밀을 제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살 수는 없어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요쯤 되면은 뭔가 나올 때가 됐다.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추측에 가까운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뭐 매매하기가 힘들겠고,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정책 발표해가지고 5월 7일 날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약간 요거에 대해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오케이가 됐다 그래서 오늘 또 나왔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장중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었죠.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면 장중에 많이 예전에 유명했던 종목들이죠. 남북 경협주. 야,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북한에 미사일 발사했는데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요. 그죠? 이게 재료의 힘이에요. 경농이 오늘장만 21%가 올라갔고요. 그죠? 조비 같은 종목들도 오늘만 장중에 29% 상한가 갔다 왔죠. 그리고 어제도 시세가 13% 정도 발생을 했고,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들도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17% 올라갔고 이틀 동안 20% 이상 올라갔죠. 이런 것들 완전 바닥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책의 힘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미리 개장하기도 전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보면은 뭐 현대사료 같은 거,
이것도 무슨 종목이죠? 다 사료, 비료, 식량 지원 그런 것들. 우리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어제 제가 야간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 요거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아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동차 얘기들을 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번 주 수목금은 자동차 관련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를 좀 보고 싶다. 이걸 보시면 좋겠다라고 어제 야간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오늘의 일정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일정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투자 유치 포럼이 개최가 된다라고 해서 요거를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내일은 이 전기차에 대한 재료가 또 하나 있고요. 어떤 건지는 어제 방송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역시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요 3일 연장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만 보더라도 뭐 올라갔던 종목들 보자면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이미 알려졌던 종목이죠. 그죠?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 얘기 나오면서 이미 일정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이제 자동차 공유 회사인 우버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버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우버가 앞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뭐 자율주행차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그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요거 좀 더 화면을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요거 어제 오신 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대로였죠.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움직였었죠. 인포뱅크 이런 것도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오늘 장중에 오늘 하락장이었잖아요. 오늘 코스닥이 1% 빠진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할까요? 요건 이제 셈코라는 종목인데 아까 전에 소형주들이 많이 간다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덩치가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소형주 중에서 자율주행차를 엮여서 시세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요건 좀 전에 봤던 거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역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하락장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안 좋아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정책주는 우리가 미리 나오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락장에 나와도 갈 종목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뭐 그래핀 테마 같은 것처럼 어떤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근거 없는 테마에 투자하기보다는 정부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정책주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다. 이런 데 투자해 여러분들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내일 갑자기 그래핀 테마 대장주인 국일제지가 급락한다. 나머지 종목도 급락하는 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투자입니까?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정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저랑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 때쯤에 제가 지난달쯤에 한번 드렸던 구간들이 있어서 그때 은봉매수 하신 분들은 어제 오늘 같은 구간에서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방송 이후에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요. 어제는 제가 그 우량주를 하나 드렸어요. 요 자동차 관련주에서 우량한 종목들 지금 바닥이니까 사놓고 기다리시면 된다. 이런 종목 하나 드렸는데 오늘은 좀 가벼운 종목을 드릴까 해요. 이미 우량주는 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특히 정부 정책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연속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 나왔고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쯤에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종목을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드릴 예정이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연일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하나만 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핀 테마 같은 경우도 어떻죠? 그래핀 테마도
한 종목이 가니까 그리핀 테마 안 올라간 건 뭐야? 장중에 막 그러면서 주가들이 막 올라갔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지금 요 테마 역시도 정책 이슈가 내일 나오고 다음 날까지 나오면은 시장에서 또 관련주가 뭐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시장이 막 좋은 시장이 아니니까 정책에 나온 부분들로 수급이 많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하는 관련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험한 테마에 투자해서 물리시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바닥에서 올라가는 정책주에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야간 11시 30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덩치가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분들이 단기로 들어갈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니 꼭 오늘 방송에 오셔서 이 종목 어떤 건지 참고하셔서 이번에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 계좌 복구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좀 더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 저는 여러분들 지금 전화하고 문자가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종목 진단 시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공략을 해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그 특징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정책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정책주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하단 부분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앞서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2251님의 문자입니다. 한솔케미칼 88,000원에 30%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한솔케미칼은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이름도 이제 좀 묵직한 회사고 시가총액을 보면은 최근에 잘 나갈 때 1조 원이 넘어갔던 회사인데 지금은 그보다 좀 내려와 있죠. 이 한솔케미칼에 되게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성격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 2018년도 작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작년 우리 증시 어떻게 생겼죠? 1월 달에 최고점, 11월 달에 최저점이었죠. 계속 내려가는 시기였는데 이 한솔케미칼은 1월 달에 바닥 그리고 중간쯤 우리나라 시장 바닥 찍었을 때 고점을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한 해였어요. 근데 어땠어요? 연초 대비해서 연말의 주가가 하락했죠. 2016년도는 어땠죠? 16년도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오히려 쫙 올라가면서 시장을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근데 이 종목이 올해 들어서 2019년도 들어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인 시장과 반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방어하는 종목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증시가 올라가는 걸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연초에 올라갈 때 같이 가다가 최근에 빠지니까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 종목은 약간 시장을 방어하는 성격의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장을 대비해서 투자를 들어갔다면 이건 잘못 들어가신 거고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투자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어요.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이.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더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시장이 만약에 우상향이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잘 갈 것이고, 그죠? 미중 무역 전쟁 더 심화되고 더 여기서 안 좋은 얘기 터져가지고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5월 달에는 약간 조정받지만
5월 중순이나 말부터 빠르면 그리고 늦어도 6월 달쯤이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봐요. 이 종목 역시도 이번 달에는 많이 못 간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달 정도에 본전 이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은 구간이고 만약에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단타로 들어가는데 물렸어요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라면은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장기 투자자라면은 그대로 가져가셔서 최근에 있었던 전고점 9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파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전략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단기 투자자인지 장기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 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단기 투자자라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 장기 관점에서 보고 들어가신 거라면 9만 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매도하시면 되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DST입니다. 네, DST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661원이고요. 네. 100%입니다. 네, 1661원에 100%.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요? 예. 네, 어쨌든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주 변동이 심하고 너무 빠져서 네. 언제쯤 반등이 될까 이렇게. 네, 어제 또 급락이 나와서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빠르게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을 요청해 보도록 하죠.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DST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1661원에 100% 우리 시청자님 전화 주셨는데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100% 들고 있다 보면은 작은 움직임에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온하게 투자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요즘에 이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네, 유증 얘기 나오고 막 올라갈 때 그 남북 경협지로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막 저러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 쉽게 올라갈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대는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그때 기대감이 한참 많이 있었을 때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요. 주가가 1,900원대였어요. 그때 1,900원대 많이 올라갔다가 급락 나오고 나서 서서히 밀려가는 과정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해서 주가가 개파락 출발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좀 내려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을 넘어서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1,600원대 위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림들이에요. 지난번에 4월 달에도 올라가려다 실패했고 지금 3번 정도 시도하다 실패했죠. 거기다가 어제 막 올라왔었는데 1,600원 돌파 실패했고 오늘 또 빠지고 있고 요거 바닥 만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1,600원 돌파는 조만간에 나올 텐데 그 자리를 넘어가려면은 뭔가 뚜렷한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 이번에 최근에 유상증자 대규모로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가려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당분간 1, 2주 정도 길어지면 한 달 정도는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 한 1,400원대 혹은 1,3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 보유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본전에서 매도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자금이 단타로 들어갔는데 바로 못 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는 오랫동안 묶어두면 안 되는 자금이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이번 주 안에 내일이나 모레쯤이라도 손실이 좀 있으시더라도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일단은 빼신 다음에 또 추후로 도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600원대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지금은 뭐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갑작스럽게 좋아질 만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길게 보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덮어두시고 한두 달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만약에 거래를 열심히 하실 분들이라면은 좀 물량을 빼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참으면 네. 반등이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두 달 참으면 반등이 될까요? 그죠? 그 정도면은 지금 북한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사실 그동안에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거였는데 발사했잖아요. 그죠? 나왔고. 예. 근데 주가가 그 뒤로 막 하한가 가거나 막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또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더 이상 그게 더 종목에 막 심각한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가는 더 심하게 밀리진 않을 텐데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호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면은 지금 이 악재도 지나가고 또 아까 보니까 그 정부에서 또 북한에 식량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통해서 또 조만간 훈풍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저는 전망을 해요. 그래서 그때쯤이면은 주가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중간에 매도 안 하시고 가져가실 거라면은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정도 이렇게 보유하시면은 본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 반화동 관련해서 네. 전번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관련 재료 같은 그렇죠. 그게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북한 관련 재료,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자원개발, 구리광산 관련 테마였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구리광산 테마는 아니었던 걸로 그제 판명이 났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북한 자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관계에서 자원개발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내용들만 가지고 이 회사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이번에 실적이 작년에 좋지가 않았었는데 만약에 조만간에 나온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좀 빨리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실적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 갖고 투자하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DST 상담으로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82님의 문자입니다. 적풍님, 진성 TC 매수가 9,800원에 비중 20%입니다. 힘든 장입니다. 상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진성 TC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진성 TC, 이 회사는 최근에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는데요. 요거 매수 가격을 보니까 올라갈 때 잡으신 것 같아요. 왠지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이게 평소에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은 아니었는데 4월 달 말에 갑작스럽게 9,99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거 10,000원 돌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자, 이 종목을 9,800원에 매수하셨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4월 말에 들어가셨던가 아니면 이전에 여기 작년 10월 달에 9,000원대, 10,000원대 놓을 때 거기 들어가셨는데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이 몇 개월, 6개월 기다려가지고 이제 본전까지 온 거예요.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못 팔았었어 지금까지 가져오셨어도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 작년 10월 달에 손절했으면은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기다리면 올라오는데. 그죠? 그리고 최근에 그 올라갈 때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종목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쫙 연장시켜 놓고 보면은 주가가 작년에 잘 나갔을 때 주가가 15,000원까지 갔던 회사예요. 그리고 주가 빠졌지만은 지금은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상담 드렸던 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단기 투자를 할 것인지 장기 투자할 것인지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한 10,000원 정도? 9,900원? 그 정도까지밖에 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한 4, 5% 정도? 그러니까 이건 어떤 종목이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랑 방송 오래 같이 들으신 분들은 지금이 들어갈 자리예요. 지금이 단타 들어가서 한 4, 5% 수익 내고 그냥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딱 해봤자 매수가까지 간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말 길게 본다면 만약에 이번에 뭐 10,000원 뚫을 수도 있고 만약에 못 뚫으면은
한 8,000원대까지 밀렸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로 보이죠?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10,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라면은 기회 될 때 매도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면은 10,000원을 넘어서 일단 11,000원 정도까지 조금 열어두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니까 보도록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보시다시피 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좋아지는 실적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거래요. 이 전망대로만 된다면 주가는 솔직히 10,000원대가 아니라 15,000원대 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쭉 보유하시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만 10,000원 전후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청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성태 씨는 단기 투자자이시라면 기회가 될 때 매도를 하시고 장기 투자자라면 11,000원까지는 열어두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YG 플러스요. 네, YG 플러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960원에 네. 10%예요. 네, 1960원에 10%.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네. 엔터주도 되고 화장품주도 되는 것 같은데 제 네. 생각에 좀 많이 빠졌다 싶어서 샀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엔터주이기도 하고 또 화장품주로도 엮여 있는 것 같아서 네. 마침 좀 많이 떨어져서 매수를 하셨는데 좀 더 떨어지고 있네요. 계속 네, 떨어져서 이게 그러니까요. 하방으로 걱정이 계속 떨어지는 되실 건지. 그러니까요. 걱정이 많이 그래서요. 되실 것 같은데 좀 올라갈 네.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YG 플러스 1960원에 10%. 이 종목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네요, 요즘에. 이거 사자마자 그러니까요. 떨어졌어요. 이게 거기도 하방으로 요즘- 계속 열려 있는지 예. 궁금해서요. 곧 요즘에 막 버닝썬 사태도 있고 YG 네. 엔터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다 지금 이쪽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하필 또- 알고도 그냥 어떻게 들어? 예, 이런 식의 사셨네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요거 진단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2,000원 이하의 가격에 사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2,000원이라는 그래요? 가격 아래에 사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YG 엔터 네. 소속 연예인이 지금 사고를 치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부 급락하고 있고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는 너무나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최근에 악재 나와서 막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급락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너무나 양호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악재가 많기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뭐 좀 더 네. 밀린다면 1,800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깨진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네. 이 이슈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고, 그죠? 뭐 이게 네. 만약에 사고 터진다 그래서 YG 엔터가 갑자기 막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수습을 할 거라 생각하고, 또 네.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 역시도 지금은 많이 어려워하지만 사실 저는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화장품 회사들, 우리나라 화장품 최근에 뭐 안 좋은 얘기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뭐 관광객들도 여전히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주는 거의 대부분이 저평가주라고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YG 플러스 역시도 지금 연예인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뒤숭숭한 상황이지만 요거 해결되면은 많이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쭉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좀 짧게 들어가려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요거는 내일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시간이 한참 많이 걸려요, 이게? 어쨌든 그 관련 연예인이 이제 구속됐잖아요. 아까 네. 오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또 길어질지 모르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해결돼야지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네. 이거 1,800원대쯤 가면 좀 추가 매수 더 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은 전략입니다. 얘가
그 지난 3월 달에 바닥이 1,835원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쯤 되면은 쌍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 만약에 거기서 그 저점을 깨게 된다면은 투매가 한번 나오게 되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8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바로 사지 마시고요. 네. 늦지막히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가보고서 조금씩 한번 사보세요. 1,700 얼마 이렇게 내려가면은 1,800원 네. 밑으로 내려갔을 때 천천히 담으셔서 급하게 사지 마시고 분할배로 들어가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역발상을 네. 하시는 겁니다. 역발상 매수. 그러면 이게 네네. 한참 한 1년까지 갖고 가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그래도 네. 한 길어진다고 하면은 한 2, 3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예전에도 그 보면은 정도는 네. 괜찮아요.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금방 잊어먹더라고요. 아, 한 2월에서 한 2, 3개월 정도 보면은 네. 뭐 주가 2,000원 위로 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조금 네. 여유 있게 대응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또 물어보세요. 네. 네, YG 플러스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문자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563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블 CNC 15,300원 비중 60%입니다. 손절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자, 에이블 CNC도 우리 조금 전에 봤던 YG 플러스랑 똑같은 테마입니다. 바로 화장품 관련주죠.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상담하셨던 분은 비중이 10%였기 때문에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분은 어때요? 비중이 60%니까 더 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지금 일단 이 중국 소비자나 화장품 관련주는 굉장히 유망한 테마예요. 좋아요. 또 잘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주가 보세요. 이 종목이 1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재작년부터 해서 하락하던 파동이에요. 더 길게 보면은 그 전년도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파동입니다. 얼마나 빠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작년에 바닥을 찍고서 돌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드에 대한 그런 보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단 미국이랑 잘 풀려야 그다음 한국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협상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한중 관계도 저는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잘 풀릴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라면은 빠른 시일 내에 비중을 좀 줄여라. 이렇게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종목들을 보니까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종목들도 많이 있고 길게 보시면 걱정할 만한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당장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슈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관련된 종목들 하나 드리도록 할 거고 어제는 제가 우량주를 드렸다면 오늘은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짧게 수익 내고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야간 방송 오셔서 어떤 종목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투자하는 방식이 또 중요합니다. 종목만 받아가시면 안 되고 꼭 전략까지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종목 공개할 테니까 많은 분들 오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 링크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타고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단기로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